우린 아직도 사랑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그래 그게 사랑이었지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젊었다. 자기 나이가 어느 세대에 속하든 간에 항상 그랬던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헤어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석규 작가의 이토록 사소한 별리는 사랑에 관한, 헤어짐에 관한 짧은 글 6편과 중편 하나가 함께 실려있는 작품집입니다. 헤어짐에 대한 몇 개의 상황들이 각기 다른 연극의 막처럼 무대 위에서 스르륵 나타났다가 암전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지요. 뭔가 그냥 막 두서없는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고 싶은데 막상 말들이 목 안쪽에 걸려서 꾸역꾸역 자꾸만 안으로 삼켜지는 어느 날, 가장 편한 장소에서 툭 집어들고 읽다 보면 희한하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작가의 문장으로 대신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작가가 전하는 이야기의 동선을 순순히 따라가기보다 어느 중간쯤에 벌써 페이지를 타고 넘어가서 내 멋대로 하나씩의 기억을 불러 올리면서 그 안에 빠진 채 길게 시간을 보내게도 되더군요. 내 멋대로라니, 그런 면에서는 작가에게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요. 이것은 코스 요리가 아니라 맘 내키는 대로 꺼내 먹을 수 있는, 반쯤만 포장을 풀어헤친 채 냉장고 안에 무심히 던져놓은, 어느 날인가 맹렬한 식욕으로 배달시켜 놓고도 채 먹지 못한 채 꾸역꾸역 다시 덮어버린 입덧 심한 기억 같은 것이라는 변명을 그 또한 충분히 이해할 거라 믿어버릴 뿐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는 깨진 관계에 관한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주고 간 책, 죽은 아버지의 낡은 카메라, 집 나간 딸이 벽에 던져 깨져버린 유리잔, 하룻밤을 지낸 여자가 화대로 받은 찢어진 지폐, 세계 각국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물건과 그것에 얽힌 사연을 모아놓은 박물관이에요. 이곳은 특히 헤어진 연인들의 사연이 많아요. 하지만 원수처럼 끝난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긴 혼자 가는 편이 좋대요. 아무리 다정한 연인이라도 남의 사연을 읽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견해 차이로 다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편 세상의 끝 거북이 자그레브 박물관에서 주인공 진석이 우연히 만난 수연이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들려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부서진 인연만을 남긴다. 세상의 모든 사랑의 끝은 부서진 인연일 것일까요? 부서진 인연의 끝에서 느끼는 미완의 서늘함으로 이전의 관계를 더 뜨거웠던 사랑이라고 애써 덧칠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래전 세상을 제법 안다고 제잘거리던 그때 첫사랑은 원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라는 말로 직전의 이별을 드라마로 그려내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오히려 이별이었기에 더 그럴싸했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사소한 이별의 이야기도 사소함이라는 단어 속에 품을 수 있는 느낌, 그저 가까이에 있었고 너무 중증도 그렇다고 경망스럽게 나불거릴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느 정도의 소소함. 너무 무거워서 차마 다시 꺼내기조차 어려운 절망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사소함이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오히려 곁에 두고 담담하게 꺼내볼 수 있는 그런 핑계. 그건 완전히 싹둑 잘라 내칠 수 없는 아쉬움이고 정작 불러내서 되뇌기에는 기억의 끝에서 뭔가 자꾸 발목을 잡아끄는 무거움일 것입니다. 금융가의 최고 애널리스트로 잘 나가다 어느 날 잠적해버리는 인물에 대한 단편 증발에서는 몸통만 남기고 흉하게 몽땅 가지치기를 해놓은 가로수를 바라보며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정전? 가지치기를 저렇게 과도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무를 저꼴로 만들었답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그랬죠. 민원이 많았대요. 새와 곤충들 때문에 시끄럽고 더러워진다. 자기네 간판이 가지 때문에 안 보인다 같은. 종종 거리의 가로수가 딱할지경으로 몽당나무로 가지치기 당한 것을 볼 때가 있지요. 나무를 키우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에는 굵은 줄기만 남겨놓고 잔가지를 모두 쳐내는 방법과 잔가지 끝만 쳐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가지의 아래쪽 굵은 부분을 자르는 것을 강정전이라고 하고 가지의 끝쪽 가는 부분을 자르는 것을 약정전이라고 한답니다. 이때 굵은 몸통 부분만 남기고 잘라버리면 잘린 쪽으로 굵은 가지가 나오면서 더 풍성해지고 가지의 가는 끝쪽 부분을 자르면 가는 가지가 나온다고 해요. 과감하게 굵은 가지를 쳐내버리면 다시 굵은 가지가 나온다. 마음을 온통 차지했던 누군가와의 인연이 깨진 순간 그 굵은 가지 전체를 뭉텅 잘라내버린다면 그 자리에 더 풍성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까요? 강정전이든 약정전이든 가지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자리는 가지치기한 바로 아랫부분이랍니다. 깨진 인연을 성큼 베어내고 그 흉터 바로 아래에 새로 맞이하는 더 풍성한 새로운 인연. 그것은 스스로를 최고의 자리로 이끌었던 화려함일 수도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모자란 사랑의 격정일 수도 있겠지만 굵고 오래 든든하게 여며져 있던 가지 하나를 잘라내 버린 다음 몸살처럼 버티다가 맞이하는 새롭고 생생한 형상일 것입니다. 작가의 작품이 비온 뒤 흙냄새와 어우러진 식물의 느낌으로 읽혔던 것 또한 이런 식의 표현 방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끝 거북이 자그레브 박물관 편에서 주인공이 오래전 이별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지니고 다니던 크리스탈 거북이의 등에는 차오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주인공 진석이 우연히 만난 수연은 그가 그리워하던 여인인 정아와 닮은 모습입니다. 수연은 거북이 등에 써 있는 차오 글자를 보며 그걸 어디서 샀는지 묻습니다. 거북이가 어디서 왔냐에 따라 등에 적힌 단어의 뜻이 달라지니까요. 여기 사람들은 차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영어로는 카오스의 단수형이니까 혼란이란 말일 테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말이라면 안녕일 테고 차오는 참 신기한 단어예요. 작별의 의미도 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뜻도 있거든요. 인연과 시작과 끝. 혼란과 이별, 재회의 약속. 작가의 이별이 이처럼 사소한 별리일 수 있는 것 또한 그 혼란 또한 이별과 재회의 가늘지만 이어지는 하나의 선 위에서 계속되는 모습이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지나간 사랑을 돌아보는 일은 늘 씁쓸했다. 그때는 순간의 진실이었지만 지금은 영원한 거짓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완전한 사랑인 줄 믿었건만 거기에는 작은 틈이 숨어 있었다. 틈새는 점점 커져 구멍으로 자랐고 수렁으로 변해 남은 삶을 삼켜버렸다. 배수와 퇴적의 시간이 켜켜이 쌓이고 물렁거리던 땅이 흐느낌을 멈추고 시면에 한 줄기 빛이 닿으면서 마음의 구렁텅이는 조금씩 단단해졌다. 그렇게 습지천이가 완성될 무렵이었다.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은 그 순간들이 사라진 후에야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삶의 초점을 언제나 원하는 대상에 맞출 필요는 없었다. 시야 밖에는 항상 무언가가 있었다.